할머니, 5,000원으로 8,000원짜리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먹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2021년 겨울밤, 한 청년이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3일째 굶은 상태였죠. 할머니는 공짜로 국밥을 줬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한강으로 향했어요. 죽으려고. 하지만 3년 후, 그 청년이 100억을 들고 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영등포, 밤 10시, 작은 국밥집. 어머니,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70세 박순덕 할머니가 30년째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미국에 살았고, 딸은 부산에 있었죠. 왜 혼자 사세요,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오세요. 편하게.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난 이 가게가 좋아. 손님들이 좋아. 여기서 살 거야. 그렇게 30년.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장사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2월 24일 밤, 손님이 뜸했어요. 크리스마스라 다들 집에 있거나 외식을 했죠.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닫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얇은 흰 셔츠만 입고 있었죠. 겨울인데 코트도 없이, 목도리도, 장갑도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석 자리로 향했죠. 가장 구석, 창문 옆 자리. 청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뉴판을 잡은 손.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켜봤어요. 저 친구.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어봤죠. 1,000원짜리 지폐? 구겨진 종이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쉬었어요.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국밥 마이너스 8,000원. 순대국 마이너스 9,000원, 내장탕 마이너스 10,000원, 8,000원, 5,000원, 3,000원이 부족했어요.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다가갔어요. 뭐 드실래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저, 국밥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 네. 청년이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구겨진 5,000원 지폐들.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5,000원으로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면 반 그릇만. 할머니는 청년을 봤습니다. 깡마른 몸, 뼈만 남은 손, 창백한 얼굴, 옷도 너덜너덜했어요. 셔츠 소매가 해졌고 바지도 낡았습니다. 언제 밥 먹었대? 언제 씻었대?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먹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네. 청년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돈이. 됐어. 됐어. 앉아 있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큰 냄비를 꺼냈어요.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고기를 더 넣었어요. 큼직한 것으로. 많이 배고파 보이니까 파도 듬뿍 넣었습니다. 밥도 수북이 퍼 담았어요.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계란도 하나 삶아서 넣었습니다. 영양도 보충해야지.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10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청년 앞에 놓였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천천히 먹고. 물도 가져다 줬습니다. 청년은 국밥을 받습니다. 고기가 가득했어요. 밥도 그릇 가득. 파가 수북이. 김치도 맛있어 보였어요. 계란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뚝. 국밥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 청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왜 울어? 얼른 먹어. 차가워지기 전에. 할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따뜻했습니다.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얼었던 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천천히. 고기도 먹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입에서 녹았어요. 김치도 먹었습니다. 아삭아삭. 새콤달콤했어요. 계란도 먹었습니다. 고소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중간중간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었죠. 할머니는 지켜봤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조용히 봤습니다. 저 친구 언제 밥 먹었대? 3일은 굶은 것 같네. 많이 힘들었나 보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이 깨끗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았죠. 밥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김치도 다 먹었습니다. 청년은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청년이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어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 네. 됐어. 그냥 가도 돼. 하지만 국밥값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냥 가. 청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가.
이 돈도 내가 필요할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디 가서 따뜻한 거라도 사 먹어. 코트도 없는데 어쩌려고. 추운데.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청년은 5천 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져가. 너 지금 필요하잖아. 할머니. 됐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 잘 먹었으면 됐어. 건강하게 잘 살아.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5천 원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됐어. 조심히 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추운데 빨리 들어가. 청년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청년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청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국물 한 방울도 없었죠. 많이 배고팠나 보네. 언제 밥 먹었을까? 할머니는 안쓰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청년을 생각했어요. 어디 사는 애일까? 부모님은 계실까? 집은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오늘 온 그 청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시각, 청년은 한강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밤 11시. 다리 위는 조용했습니다. 차들만 스쳐 지나갔어요. 쌩. 청년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한 강물. 파도가 일렁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청년의 이름은 강민우. 27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CEO였어요. 2021년 6월. 민우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민우테크. AI 기반 솔루션 개발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대학 때부터 코딩을 좋아했던 민우.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1년 만에 나왔어요.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안 돼. 대기업 다녀.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게 최고야. 무슨 스타트업이야.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민우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혼자 시작했어요. 1년간 혼자 개발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녔어요. 100군데 넘게 거절당했죠. 아이디어가 막연해요. 시장성이 없어 보여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1번째. 한 투자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5억 투자하겠습니다. 민우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직원을 뽑았어요. 5명. 모두 열정 있는 청년들이었죠. 개발자 3명. 디자이너 1명. 마케터 1명.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 강남에 있었어요. 월세 300만 원. 비쌌지만 괜찮았어요. 투자금이 있었으니까. 6개월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많이 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죠. AI 챗봇 솔루션. 멋진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 반응이 안 좋았어요. 고객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경쟁사보다 기능이 부족해요. 우리한텐 필요 없어요. 거절, 거절, 거절. 돈이 떨어졌어요. 투자금 5억. 6개월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무실 월세 300만 원 6개월. 직원 월급 1,500만 원 6개월. 서버 비용, 마케팅 비용. 남은 돈 0원. 빚만 2억 남았어요. 사무실 보증금 1억, 외상값 5천만 원. 신용카드 빚 5천만 원.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돈 갚아. 시간 좀 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2021년 10월. 회사가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월급을 못 줘. 괜찮아요, 대표님. 직원들은 이해해 줬지만 민우는 괴로웠어요. 다들 나 믿고 왔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민우는 울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채권자가 가져갔어요. 남은 돈은 500만 원. 민우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하루 2만 원짜리 방.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었어요. 침대와 책상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어디든 지원했어요. 하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왜 대기업 그만뒀어요? 스타트업 대표가 왜 알바를? 경력이 이상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는 다양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돈이 계속 줄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1월이 됐습니다. 50만 원 남았어요. 고시원 월세도 못 냈습니다. 나가. 고시원 주인이 말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나가. 다른 손님 들어와야 돼. 민우는 쫓겨났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노트북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루 1만 원, 남은 돈 10만 원으로 10일을 버텼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돼. 제발요. 굶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울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10명, 20명.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당했어요. 민우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찜질방도 못 갔습니다. 거리를 헤맸어요.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도 잤어요. 경찰이 쫓아냈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 가세요. 3일간 굶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너무 고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커플들이 손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민우만 혼자였습니다. 추웠어요. 배고팠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000원. 마지막 남은 돈. 이걸로 뭘 먹지? 편의점 가서 라면? 아니면 빵?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한강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렇게 사느니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마지막 길. 가는 길에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국밥, 따뜻한 불빛, 김이 모락모락, 맛있는 냄새, 향긋한 파 냄새.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고 가자. 민우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죠. 국밥을 먹었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공짜로 줬어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5,000원도 돌려줬어요. 민우는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 마지막 길, 그리고 지금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한 강물, 차가워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끝이야. 더 이상 고통 없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한 발을 올렸습니다. 난간 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 꺼내봤어요. 5,000원. 할머니가 돌려준 돈. 구겨진 지폐? 하지만 따뜻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봤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미소. 따뜻한 국밥. 부드러운 목소리. 잘 먹었으면 됐어.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뚝뚝. 5,000원 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민우는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할머니가 국밥 줬는데 그냥 죽으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할머니가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죽으면 할머니 은혜를 저버리는 거야. 민우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땅에 발을 디뎠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5,000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할머니 은혜를 갚아야겠다. 꼭 보답해야겠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뒤돌아섰어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PC방에 들어갔어요. 5,000원으로 5시간. 새벽 5시까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빈 문서를 열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재기 계획. 민우는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내용을 채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1점 코딩 마이너스 10년 경력. 2점 AI 기술 전문가 수준. 3점 프로젝트 경험 다양함. 해야 할 것. 1점 프리랜서로 시작. 2점 작은 프로젝트부터. 3점 천천히 빚 갚기. 목표.
1.1년 안에 빚 절반 상환. 2.2년 안에 빚 전액 상환. 3.3년 안에 재기. 민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했어요. 프리랜서 사이트, 크몽 프리모아, 위시크.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프로필을 작성했어요. 경력을 입력했죠. AI 전문 개발자. 10년 경력, 신속 정확한 작업.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50만 원짜리 지원했어요. 10곳, 20곳, 새벽 3시. 첫 답장이 왔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민우는 울었어요. 기뻤습니다. 시작이다. 새벽 5시. PC방 시간이 끝났어요. 민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새로운 시작.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이 돈은 쓰지 않을 거야. 평생 가지고 있을 거야.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꼭 보답하기 위해서. 지갑에 소중히 넣었어요. 가장 안쪽에 접어서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꼭 보답하겠습니다.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준 국밥, 그 따뜻함이 민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민우는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보답하기 위해서. 3년 후, 2024년 12월 24일, 고급차 한 대가 영등포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쩍번쩍 빛났어요.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청년이 내렸어요. 깔끔한 헤어스타일.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봉투?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 청년은 골목을 바라봤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 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민우는 PC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얇은 셔츠만 입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 은혜를 갚자.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첫 번째 프로젝트. 50만 원짜리 챗봇 개발. 3일 안에 완성해야 했어요. 민우는 PC방에서 살았습니다. 5,000원으로 5시간. 하루 15시간 일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루 한 끼. 첫날. 민우는 밤을 샜습니다. 코딩에 집중했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커피를 마셨어요. 에너지 드링크도.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어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둘째 날. 역시 밤샘. 눈이 충혈됐어요.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굳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PC방 사장님이 걱정했어요. 학생, 좀 쉬어. 괜찮아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다시 코딩했어요. 셋째 날. 새벽 4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어요.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떨리는 손으로, 제발, 마음에 들어주세요. 민우는 기도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오전 9시. 답장이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잘 만들어 주셨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민우는 물었습니다. PC방 자리에서 조용히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50만 원 통장에 입금됐어요. 평생 받은 돈 중 가장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보증금을 냈어요. 20만 원, 월세 20만 원, 남은 돈 10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고시원 방 3평도 안 됐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화장실은 공용.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 공간이 생겼다. 민우는 행복했습니다. 잠자리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프로젝트. 100만 원짜리. 더 어려웠어요. 웹사이트 제작. 일주일 안에 완성. 민우는 또 밤샘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 하나로 커피와 라면으로 버티며 하루 18시간 일했어요.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터널 증후군 증상.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힘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봤어요. 구겨진 지폐? 할머니가 돌려준 돈. 포기하지 말자. 손에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용기가 났습니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 완성. 의뢰인이 만족했어요. 최고예요. 5점 만점 드립니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 입금. 민우는 기뻤어요.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비상환에 썼어요. 2억 중 100만 원? 작은 시작이었죠. 세 번째 프로젝트. 200만 원. 네 번째 300만 원. 다섯 번째 400만 원. 일이 늘어났습니다. 평판이 높아졌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개발자. 리뷰가 쌓였습니다. 5점 만점. 10개, 20개, 30개. 2022년 3월 민우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민우는 감격했습니다. 할 수 있다. 고시원에서 나왔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가구는 없었어요. 침낭으로 잤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하지만 행복했어요. 창문이 있었거든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방을 비췄어요. 살아있구나.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빚을 갚았어요. 생활비는 100만 원, 저축은 100만 원. 2022년 6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서요. 1,000만 원짜리 AI 솔루션 개발. 3주 안에 완성. 민우는 받아들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루 20시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 밥은 배달 음식.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죠. 2주차?
민우는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지갑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꺼내서 열었어요. 5,000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돈, 구겨진 지폐, 3년 전 그날의 기억, 따뜻한 국밥. 괜찮아. 그냥 먹어.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했습니다. 코딩했어요. 하나하나 완성해 갔습니다. 3주 후, 프로젝트 완성. 대기업 담당자가 확인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최고 수준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명함 드립니다. 장기 계약하시겠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월 1,500만 원에 1,000만 원 입금. 플러스 장기 계약. 민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할머니를 향한 눈물. 그 돈으로 빚 800만 원 갚았어요. 6개월 만에 1,000만 원 상환. 2022년 9월 민우의 월 수입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대기업 장기 계약, 추가 프로젝트들. 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우는 겸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생활비는 3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 저축. 원룸에서 나왔어요.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방이 2개, 하나는 침실, 하나는 사무실. 책상을 샀어요. 의자도 샀습니다. 모니터 2대. 제대로 된 작업 환경. 민우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2022년 12월. 1년이 지났어요. 빚이 1억 남았습니다. 절반을 갚았죠. 민우는 감격했어요.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우는 영등포에 갔습니다. 국밥집을 찾았어요. 어머니, 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보고 싶었죠.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빚을 다 갚고 가자. 당당하게 가자. 할머니께 보답하고 가자.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넣었어요. 가게 우편함에 5,000원과 함께. 할머니, 잘 지내시죠? 1년 전 국밥 먹은 학생입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보답하러 오겠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국밥을 시켜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할머니 국밥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엔 꼭. 2023년 3월, 위기가 왔습니다. 큰 프로젝트 실패 위기. 3,000만 원짜리 프로젝트. 한 달 작업.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버그가 계속 나왔습니다. 고쳐도 끝이 없었어요. 의뢰인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환불하세요? 민우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러다 평판 망하겠다. 3일 밤샘 했습니다. 잠을 안 잤어요.
커피만 마시며 코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번엔 실패다. 책상에 엎드렸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그때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5,000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준 돈. 구겨진 지폐? 3년 전 그날 한강 다리 죽으려던 순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한 번 더. 다시 코드를 봤습니다. 집중했어요.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4일째 새벽 3시. 드디어 찾았어요. 문제의 원인. 작은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었죠. 고쳤어요.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버그가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2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완벽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최고예요. 추가 프로젝트 맡기고 싶어요. 민우는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침대로 기어갔어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12시간을 잤어요. 깨어났을 때 오후 4시였습니다. 2023년 6월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10억 투자하겠습니다. 회사 지분 30%. 어떻습니까? 민우는 고민했어요. 10억. 큰 돈이었습니다. 3년 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가 거절했어요. 혼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왜요? 좋은 조건인데. 지난번 실패 경험이 있어서요. 신중하게 가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현명하시네요.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혼자 계속했어요. 2023년 9월 빚을 다 갚았습니다. 2억. 2년 만에 전액 상환. 민우는 통장을 봤어요. 채무 0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빚에서 자유로워졌다. 기뻤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영등포에 갔습니다. 국밥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큰 걸 보답하고 싶어.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주식을 들이자.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강남에 15평.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책상 3개, 의자 3개, 화이트보드. 직원을 뽑았습니다. 2명. 젊은 개발자들. 면접을 봤어요. 10명이 왔습니다. 민우는 물었죠. 왜 여기 오고 싶으세요? 대기업 갈 수도 있잖아요. 작은 회사인데. 한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들었어요. 노숙자에서 여기까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2명을 뽑았어요.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이름. 민우테크. 3년 전과 같은 이름.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번엔 신중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직원들을 지키자.
절대 실패하지 말자.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2023년 12월 직원이 5명이 됐습니다. 매출도 늘었어요. 월 5천만 원. 2024년 3월 직원 10명.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30평으로. 투자 제안이 또 왔어요. 20억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지분 20%만. 경영권은 지켰어요. 민우가 계속 대표. 투자금으로 사무실을 더 넓혔어요. 직원도 더 뽑았습니다. 2024년 6월 직원 20명. 회사가 안정됐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 정부 과제, 다양한 일이 들어왔어요. 민우는 직원들을 잘 챙겼습니다. 야근 안 시켰어요. 월급 제때 줬습니다. 복지도 좋았어요. 점심 제공, 간식 무제한. 대표님, 너무 잘해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회사가 있는 겁니다. 민우는 진심이었어요. 2024년 9월 직원 30명. 회사 가치 100억. 민우는 성공했습니다. 27세에 회사 망했던 사람. 30세에 100억 회사 대표.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늘 감사했죠. 다 운이 좋았어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를.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2024년 12월 1일 민우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회계사를 불렀어요. 주식 증서 만들어주세요. 100만 주. 현재 주가로 100억 가치입니다. 명의는 박순덕 할머니. 회계사가 놀랐어요. 100억을요? 누구신데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에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회계사는 감동했습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입었어요. 가장 좋은 옷.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정리했어요. 구두도 닦았습니다. 완벽하게. 주식 증서를 봉투에 넣었어요. 고급스러운 검은 봉투. 금색 리본도 달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식 증서. 명예 박순덕. 주식수 100만 주. 회사 주식회사 민우테크. 현재 가치 100억 원. 손으로 만져봤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제네시스. 2년 전에 산 차. 시동을 걸었어요.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30분 후 영등포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확인했어요. 꼭 쥐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길이었는데 3년 전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5,000원 들고 온 날 할머니의 미소 따뜻한 국밥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간판. 어머니, 국밥, 낡은 간판. 3년 전 그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김이 모락모락.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3년간의 기억, 모든 순간 할머니가 있었어요. 추운 PC방, 밤샘 작업, 빚 상환,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 5천 원을 보며 버텼죠. 모든 순간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려주셨어요. 민우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정장을 정리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낡았어요. 3년 전 그 손잡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국밥 냄새, 향긋한 파 냄새, 구수한 국물 냄새. 3년 전 그 냄새. 그리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3년 전보다 조금 더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여전히 그 모습.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민우를 봤어요. 하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정장 입은 청년. 3년 전 그 청년과는 너무 달라 보였으니까. 깡마른 청년이 아니라 건강한 청년. 민우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민우를 봤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3년 전에 민우가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5천 원 들고 온 국밥 먹은 학생.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때 그 학생?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네, 할머니.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예요.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민우를 봤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3년 전에 민우가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5천 원 들고 온 국밥 먹은 학생.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때 그 학생?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네, 할머니.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위아래로 봤어요. 깔끔한 정장, 고급 코트, 건강한 얼굴.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깡마른 청년, 창백한 얼굴. 지금은 건강한 청년, 자신감 있는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 어머.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너구나. 잘 됐구나.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할머니. 민우도 울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민우를 안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민우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봤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앉아. 할머니가 민우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3년 전 그 자리, 구석 자리. 국밥 줄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민우가 웃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끓였어요. 3년 전처럼 정성스럽게 고기를 듬뿍 넣었습니다. 파도 많이, 밥도 수북이. 10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민우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 할머니가 앉았어요. 민우 맞은편에. 민우는 국밥을 봤습니다. 3년 전 그 맛, 3년 전 그 모습.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또 울어? 먹어.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어요. 3년 만의 맛, 그리운 맛. 맛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국밥이 최고예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미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3년 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여유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할머니. 정장도 입고. 회사 다니니?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네. 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뭐? 사실은요.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3년 전 그날, 할머니 국밥 먹고, 난 어디 갔었니? 한강에 갔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강? 네. 민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으러 갔어요. 할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민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강 다리로 갔어요. 학생.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난간을 잡았어요.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망하고, 빚이요. 부모님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연락 끊고, 3일째 굶고,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아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고 죽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가게에 들어갔죠. 5,000원밖에 없었어요. 국밥값도 안 되는 돈. 그런데 할머니가,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먹으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할머니도 울었어요. 학생. 몰랐어. 그리고 한강 갔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어요.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5,000원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지폐? 3년 전 그 돈. 할머니가 돌려준 돈. 이게 만져졌어요. 민우가 5,000원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돌려주신 돈. 3년간 가지고 다녔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할머니는 5,000원을 봤어요. 낡고 구겨진 지폐?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이 돈을 보는 순간 민우가 말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할머니가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려왔어요. 다리에서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학생. 살아줘서 고마워. 민우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님들도 울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이 학생이 왔었어요. 돈이 5천 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짜로 국밥 줬어요. 그냥 배고파 보여서. 크리스마스니까. 근데 이 학생이 그날 죽으러 갔었대요. 손님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한강에. 하지만 살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손님들은 감동했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검은 봉투?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할머니가 봉투를 봤어요. 선물이에요. 아니야. 안 받아. 제발 받아주세요. 민우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꼭 드리고 싶어요. 3년간 준비한 거예요. 제발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서류가 들어있었죠. 꺼내서 봤습니다. 주식 증서. 눈이 커졌어요. 명예 박순덕. 주식수 100만 주. 회사 주식회사 미누테크. 할머니는 계속 읽었어요. 현재 주가 10,000원. 총 가치 100억 원. 이게 뭐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회사 주식이에요. 100억? 할머니가 다시 봤어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00억? 믿을 수 없었어요. 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8,000원이 저를 살렸어요. 그 8,000원이 100억이 된 거예요. 학생. 할머니가 투자하신 거예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8,000원을 저한테 투자하셨잖아요. 3년 후 100억이 됐어요. 이게 할머니 몫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국밥 준 거야. 돈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셨죠. 하지만 저한테는 생명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민우가 두 손으로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서를 봤어요. 100억? 상상할 수 없는 돈. 정말 받아도 돼? 네, 할머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서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학생. 아니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또 안았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이에요. 멋있어요. 할머니도 학생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민우는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가게 그만하실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할 거야. 네. 이 일이 좋아. 할머니가 웃었어요. 손님들 보는 게 좋아. 국밥 끓이는 게 좋아. 돈보다 사람이 좋아.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가게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주방도 새로 하고, 테이블도 바꾸고. 아니야. 됐어. 제발요. 할머니. 민우가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뭔데?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려운 손님 오면 공짜로 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저처럼 힘든 사람들 그냥 주세요. 대신 제가 뒤에서 도울게요. 매달 비용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학생. 착하다. 아니에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행의 힘을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할머니는 민우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의 이야기. PC방에서 밤샘한 것, 첫 프로젝트 50만 원, 빚 갚은 것, 회사 만든 것, 직원 30명, 성공한 것.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5천 원 받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밤 11시.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주 올게요, 할머니. 그래. 언제든 와. 국밥 먹으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우는 차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3월, 가게가 바뀌었습니다. 민우가 리모델링 해줬어요. 깨끗한 주방, 새 테이블, 편한 의자.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 어머니, 국밥, 할머니가 원했거든요. 이 간판이 좋아. 30년 함께한 간판이야. 그래서 남겼습니다. 가게는 유명해졌어요. SNS에 퍼졌습니다. 은혜 갚는 국밥집. 기사도 났어요. 8,000원이 100억 된 기적. 국밥 한 그릇이 생명 살렸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네. 웃으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민우도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 할머니와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요즘 어때? 바빠요, 할머니. 직원 50명 됐어요. 어머, 많아졌네. 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려운 손님이 오면 할머니는 공짜로 줬어요. 많이 먹어. 돈 없는 학생, 노숙자, 어려운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한 국밥을. 민우가 비용을 댔습니다. 매달 500만 원? 할머니, 이번 달엔 몇 명이었어요? 한 30명? 좋아요. 더 주세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학생 덕분이야. 6개월 후, 2025년 6월, 민우 회사가 더 성장했어요. 직원 80명, 회사 가치 300억,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신중했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3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할머니 가게도 바뀌었어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TV에도 나왔어요. 기적의 국밥집, 선행이 만든 100억,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난 그냥 국밥 줬을 뿐인데. 민우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2025년 12월 24일. 4년 만에 크리스마스 이브. 민우는 가게에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큰 상자. 할머니, 이거 드려요. 뭐야? 열어보세요.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코트였어요. 고급 코트. 따뜻한 겨울 코트. 학생. 4년 전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코트도 없는데 어쩌려고. 이제 드려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 모든 말씀 기억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코트를 입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4년 전 빚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응?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민우야. 할머니, 응? 저 이제 민우예요? 그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넌 이제 내 손자야. 민우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 네, 할머니. 할머니 손자로 살게요. 평생.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의 눈. 따뜻한 국밥집. 두 사람의 웃음소리. 4년 전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청년은 100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그냥 국밥 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 국밥이 제 인생이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을 주셨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가게 불빛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12월, 민우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 가치 1,000억. 민우는 성공한 CEO가 됐어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 국밥집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국밥을 먹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어요.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했어요. 73세.
여전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어려운 손님들에게 여전히 공짜로 국밥을 줬어요. 많이 먹어. 그중 몇 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우처럼 할머니에게 감사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학생이 가르쳐 줬어.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 학생이 선행의 힘을 보여줬어. 민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재단, 어려운 청년들,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모두를 도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엔 노숙자였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밥을 나눠줬어요. 무료 급식, 500명, 1000명, 모두에게 따뜻한 국밥을.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도 받았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을게요. 작은 선행. 8,000원짜리 국밥.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에게, 수천 명에게. 할머니는 말했어요. 행복하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민우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진심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국밥집 불빛. 따뜻한 웃음소리. 할머니와 민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8,000원이 100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다시 일어서는 힘. 선행의 가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